주목할 만한 그런 밸류 체인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CES의 핵심 아이템으로 5가지를 꼽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5가지를 살펴보면 QD OLED TV, QNED TV, 트리플 폴더블 폰, 롤러블 폰, 홀로그램 스마트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퀀텀 닷 소재를 사용한 디스플레이 기기, 트리플 폴더블 폰, 롤러블 폰, 이건 그냥 폴더블 폰이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홀로그램 스마트 기기입니다. 며칠 전에 홀로그램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트리플 폴더블 폰, 롤러블 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 폴더블 폰 밸류 체인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QD OLED TV, QNED TV 이거와 관련된 밸류 체인이 무엇이 있는지, 삼성전자가 이 퀀텀 닷 소재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면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CES에서 공개하는 5개 아이템, 그걸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폴더블 폰, 홀로그램, 퀀텀 닷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소재, 그리고 관련 기업 여기 적어놨고요. 홀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 예정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이 퀀텀 닷 관련 밸류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퀀텀 닷이 무엇이냐? 퀀텀 닷이란 전기가 흐르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내는 소재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 이 2가지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무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성능이 좋고 열, 공기, 수분 이런 것들에 강합니다. 단점은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렉서블, 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복잡하며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유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무기 소재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고 유연하며 투명합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조 공정이 단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열, 공기, 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OLED TV, 이게 바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TV잖아요. 즉, 유기물이 이 디스플레이에 탑재가 돼서 전기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유기물이기 때문에 열, 공기, 수분 이런 것들에 상당히 취약해요. 자, OLED TV의 단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버닝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유기물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 빛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화면에 잔상이 남는 그러한 현상을 버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기물과 무기물의 장점만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V 시장에서 일단 LG한테 기술로서는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LG가 먼저 화이트 OLED를 사용해서 OLED TV를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퀀텀 닷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 TV 시장에서 LG를 역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퀀텀 닷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진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이 QLED TV를 판매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Q는 바로 퀀텀 닷 소재입니다. 이 QLED TV는 과연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에 QDEF LCD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LCD TV입니다. 아니, 뭐 LED TV도 있고 그 다음에 QLED TV도 있는데 왜 갑자기 LCD TV라고 하느냐? LCD는 액정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액정이 있고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LED TV라고 하는 것은 이 백라이트 유닛을 기존에는 형광등을 썼는데 LED로 바꾸면서 LED TV라고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LCD TV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QLED 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ED TV와 뭐가 다르냐? 퀀텀 닷 소재를 사용한 컬러 필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QDEF, 퀀텀 닷 입자가 포함된 성능 향상 필름,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QLED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LCD TV다. 여기에서 색 재현성을 좀 높였다. 자, 그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 CES에선
네오 QLED TV 이거를 선보였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백라이트 유닛 여기에 기존 LED가 아니라 미니 LED, 기존 LED에 비해서 40분의 1만큼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LED를 탑재를 해서 훨씬 더 발광 효율을 높였다. 자, 그런 차원에서 네오 QLED TV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 CES 앞서서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QD OLED, 그 다음에 QNED 이거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화이트 OLED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디스플레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QD, 퀀텀 닷과 OLED를 합성한 그러한 TV 구조다. 자, 딱 봐도 QD-EF LCD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하죠. 액정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 유닛이 빠집니다. 그리고 발광층으로 이 블루 OLED 소재가 들어갑니다. 즉, 이 블루 OLED 소재가 빛을 내는 것이고요. 퀀텀 닷 컬러 필터, 이걸 통해서 색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QNED 같은 경우에는 QD OLED와 뭐가 다르냐? 이 블루 OLED가 사용되지가 않고 블루 나노드 LED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QNED가 QD OLED에 비해서 더 선진화된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궁극의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아예 이 OLED 소재가 빠지고 기존에 이 퀀텀 닷 소재가 컬러 필터로만 사용이 되는데, 원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 닷은 전기가 흐르면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 스스로 빛을 내거든요. 색을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퀀텀 닷 입자 이거를 그냥 발광층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구조입니다. 자,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기술이 진보되면 진보될수록 훨씬 더 얇아지죠. 그리고 이 QD LED 구조가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QD LED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대로 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인 특성이 보존이 됩니다. 상당히 외부 환경에 강해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이 이미지는 2017년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에서 개발한 퀀텀 닷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필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이 완벽한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롤러블, 아예 그냥 옷에다 부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 진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밸류 체인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퀀텀 닷 디스플레이 수혜주입니다. 자, 삼성 SDI부터 동진 세미캔까지 총 6개 기업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삼성 SDI는 사실 2차 전지 기업이죠. 근데 전자소재 사업도 일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퀀텀 닷 잉크를 생산을 하고요. 한솔케미칼이 퀀텀 닷 소재를 생산합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퀀텀 닷 소재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한솔그룹은요, 삼성과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뭔가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이 한솔그룹 역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HB솔루션은 미국의 카티바라는 잉크젯 장비 업체와 협업을 해서 QD OLED 공정용 잉크젯 장비를 개발합니다. 이게 퀀텀 닷 소재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잉크젯 장비로 뿌립니다. 자, 그래서 그 장비가 꼭 필수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카티바와 그 다음에 한국의 세메스 두 업체를 두고 조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세메스로부터 조달받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카티바 쪽과 협업을 해서 장비를 받는 협력사를 이원화했습니다. 자, 근데 이 카티바와 협업해서 잉크젯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HB솔루션이다. 그래서 이 기업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퀀텀 닷 발광 효율을 높여주는 필러를 생산합니다. 사실 이 두산솔루스가 2차 전지에선 동박, OLED 관련 소재도 만들죠. 근데 이 퀀텀 닷 밸류 체인에도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산 네오룩스 역시 OLED 소재를 만듭니다. QD OLED 같은 경우에는 블루 OLED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OLED 밸류 체인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OLED 전공 수송층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OLED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빛을 내는 발광층, 이 발광층을 도와주는 보조층. 덕산 네오룩스는 전공 수송층이라는 보조층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퀀텀 닷 컬러 필터를 제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QD OLED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QD LED가 개발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비즈니스 확장성이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QD LED로 간다라고 한다면
OLED 소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도 이 밸류 체인에 속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대신에 이 두산솔루스가 만드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QD-LED에 쓰일지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 CES의 핵심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TV를 선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주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수혜주 대부분이 이 퀀텀 닷이 메인 사업이 아니라 신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양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는 그런 뉴스,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QD OLED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양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NED 같은 경우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궁극의 퀀텀 닷 디스플레이, 내년 CES에 공개가 될지 아니면 더 걸릴지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QLED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옷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